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중심을 잃고 도로 옆 연석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합니다.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놀라 사고 현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대전시 둔산동에서 60대 만취 운전자가 낸 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병원에 옮겨졌던 9살 배승아 양은 결국 숨졌고 9살에서 12살 다른 초등학생 3명도 다쳤습니다. 사고 현장인 학교 옆 인도엔 국화꽃이 놓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먼저 떠나버린 친구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부터 꽃과 음료수까지 놓이며 작은 추모 공간이 됐습니다. 길을 걷던 시민들도 걸음을 멈추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습니다. 너무 슬프긴 한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그런 청원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합니다. 가족들은 동네 친구들과 놀겠다며 나간 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늦둥이 딸의 모습이 아직도 믿기질 않습니다.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나니까 제가 거의 아기 때부터 거의 갓난아기 때부터 거의 딸처럼 키워왔죠. 저희 어머니는 당연히 가슴 찢어도록 힘들고. 경찰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65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인 만큼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는 대전 유천동 일대에서 모임을 갖고 술을 마신 뒤 8km가량을 운전해 귀가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법이 강화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처리될 예정이고 앞으로 같이 술을 마셨던 분들 대상으로 방조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고.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 전력이 있진 않았으며 A씨가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 못하고 있어 주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남성이 경찰 손에 붙들려 나와 법원으로 향합니다. 지난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 4명을 차로 들이받고 9살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6살 박모 씨입니다. 숨진 배 양과 함께 있던 다른 초등학생 3명도 다쳤는데 이 가운데 1명은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인 방 씨는 피해 아동과 유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면서도 브레이크를 밟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기 변호를 이어갔습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저도 아이들 쳤을 때 안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선 어떻게 사고를 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법원은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고 현장엔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음주운전 없는 세상 만들게. 손으로 적은 편지들이 쌓여 있고 국화꽃이 가득했습니다. 시민들은 또다시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자책하고 분노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도 요구했습니다. 또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어떻게 우리가 엄마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어른들이 뭘 할 수 있을까 방법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스쿨존에서 사고로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지는 민식이법이 도입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난해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69건 가운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4에서 500건씩 발생했고 전체 음주운전 사고는 전년보다 증가하며 지난해 15,059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있어도 유명무실한 법. 유가족들은 하늘로 올라간 승아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어질 수 있도록 확실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법에서 법정 최고형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또한 낮에는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대낮 음주운전을 부추기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경찰은 봄철 축제 현장과 시내 주요 도로에 낮에도 음주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할 방침입니다.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전펜스를 설치해달라는 국민신문고 청원글을 잇따라 올렸습니다. 현재 100명 찬성 여건을 충족시켜 청원 요건 검토 대상이 됐습니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펜스 설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사고 장소에는 원래 안전펜스가 없었고 그나마 있던 가로수 보호용 지지대는 2년 전 대전시의 도시바람길 숲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라졌습니다.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 울타리 설치는 의무화돼 있지만 관련 시행 규칙이 명확하진 않습니다.
해당 사업이 진행될 당시 주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했었더라면 이번 어린이 교통사고 이런 부분도 미연에 좀 방지하지 않았을까. 관리 책임이 있는 해당 구청은 민원이 들어오는 곳 위주로 그동안 방호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사고 지점은 관련 민원이 없었다며 뒤늦게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이제 안전 헬스 같은 경우는 요청에 의해서 경찰청이라든가 학교 또 민원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한 상황입니다. 현재 관련 경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으로 지자체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방호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이 그 피해를 더욱 키운 사정이 있다면 그 책임의 일부를 시장이나 해당 도로관리청에 물을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꼴이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영정사진 속 환하게 웃는 배승아 양을 마지막으로 배웅하는 길. 배양에 시신이 든 관이 운구차로 향합니다. 어머니는 딸의 온기가 혹시라도 남아있을까 생전에 딸이 본인이라 칭하던 애착 인형을 단 한순간도 품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두 남매를 키우느라 고생 많던 엄마를 위로해주던 애교 많던 늦둥이 딸. 친구들과 조금 더 놀다 집으로 돌아가겠다던 마지막 전화를 끝으로 생일을 한 달가량 앞두고 음주 차량에 치여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화장터 앞에서 딸을 보낼 수 없다고 오열하며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화장 안 하면 안 될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유족들은 대전 추모공원에 안치된 배승아 양 곁에서 눈물을 훔쳤고 한참을 머무르며 추모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뽀뽀하듯 유골함이 든 유리문을 향해 입맞춤하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유족들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촉구했습니다. 산화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장 오늘이나 내일부터라도 이제 세상이 변했으면 하고 이제 관련 법이든 처벌이든 그게 훨씬 더 강력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못해본 게 너무 많은 아이예요. 꿈도 많고 그렇게 말고 수 없는 아이인데 생태 같은 그런 아이를 그렇게 보내는.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뒤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건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 유족분들의 말씀과 뜻도 저희가 충분히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틀거리며 식당 문 밖으로 나온 한 남성. 위태위태하게 계단을 내려가더니 갈짓자를 그리며 운전석을 향합니다. 지난 8일 66살 박모 씨가 대전 둔산동 학교 옆 도로에서 음주 사망사고를 내기 20분 전 모습입니다. 전직 공무원인 방 씨는 이날 중구 태평동의 한 식당에서 퇴직 공무원 등이 포함된 등산 모임에 참석해 모두 9명이 소주와 맥주 13병에서 14병을 나눠 마셨습니다. 소주 반병을 마셨다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방 씨는 한 병 이상을 마셨고 다른 일행보다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술 먹는 중이니까 그냥 술을 먹고 있었는데 나가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경찰은 방 씨에게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위험운전치사죄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는 등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방 씨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전직 공무원 등 지인을 불러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주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진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주간과 휴일을 불문하고 권역별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권역별 구역을 나누어 불시 일제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중앙 분리대와 인도에 철제 울타리만 있었어도 사고 예방이 가능했을 거라며 이달 말까지 대전 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152곳을 전수 점검하고 대전시와 함께 안전대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사고 발생 20분 전 66살 박모 씨가 비틀거리며 식당을 나섭니다. 방 씨는 이 상태로 자택이 있는 둔산동까지 5.3km를 운전하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배승아 양 등 4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엔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보다 12km를 더 초과했고 중앙선도 침범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함께 술을 마신 8명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방 씨가 먼저 자리를 뜬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방 씨에 대해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조만간 송치할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음주운전 상태에서 발생된 사고이고 여러 가지 정황상 운전 행태 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음주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사망케 했을 때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을 보면 위험운전 치사는 기본이 2에서 5년, 가중되면 4에서 8년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까지 적용하면 최소 5에서 8년, 높게는 10에서 15년을 예상했지만 합의 여부 등 변수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가해자 방 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며 관련 법 발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범행 예방 효과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형량을 높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가 해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악성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아서 더 강한 규제 장치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신상 공개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 의원은 대만의 경우 음주운전자 신상을 공개하고 호주와 싱가포르는 신문 지면에까지 싣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범죄나 살해 등 특정 강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에만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며 이번 사고는 신상 공개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장난감을 사고 집에 가던 9살 승아 양을 덮친 지난 4월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박모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0.108%로 함께 길을 걷던 친구도 전치 12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고 다른 2명도 다쳤습니다. 사고 발생 50여일이 지난 현장엔 뒤늦게 중앙분리대와 철제 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법원에선 운전자 박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방 씨가 지난 199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이 있고 적발되지 않은 음주운전도 다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사망한 배승아 양의 유족을 비롯해 생존해 있는 피해자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감정 결과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방 씨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말했습니다. 방 씨는 재판에 앞서 10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첫 재판에 참석한 배승아 양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모습을 처음 봤다며 사건 이후 50여일의 시간 동안 분노와 억울함은 더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또 방 씨의 엄벌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정신감정을 받고 있지만 법원 선고는 잘해야 10에서 20년밖에 내려지지 못한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가해 운전자에 적용된 민식이법 등 특별법의 법정형은 무기징역까지 규정돼 있지만 실제 양형은 10년 안팎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딸이 돌아올 수만 있으면 정말 낭만하고도 기약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우리 딸을 죽인 사람이 오늘 처음 봤는데 고작 그런 할아버지였다는 게. 다음 재판은 오는 8월에 열릴 예정이며 검찰은 피해 유가족을 증인으로 불러 양형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승용차가 중심을 잃고 도로 옆 연석을 들이받더니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로 돌진합니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전직 공무원 66살 박모 씨. 이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지고 함께 길을 걷던 배 양의 친구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1심 재판부가 방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검찰 구형량보다 3년 적은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방 씨가 사고 직후 차 안에 머무르면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음주운전은 고의범죄에 가까운 처벌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2018년 법률 개정으로 위험운전 치사죄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상향됐고 피해자와 유족들도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선고 결과에 오열한 배 양의 유족은 선고 결과는 물론 구형량마저도 충분하지 않다고 분노했습니다.
구형부터가 저희 기준에 못 미쳤고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지만 그 기대마다도 못 미쳤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어 누구나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징역 15년 이상의 엄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을지 몰랐듯이 내일은 다른 누군가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내일은 판사가 서 있을 수 있고 내일은 변호사가 여기 서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유족들이 검찰 항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작성된 판결문을 분석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